자, 이제 첫 번째 경기 그라나다 대 카디스. 자, 우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2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카디스가 결장자가 좀 많은 상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홈팀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작년 8월 말 이후로 승리가 없을 정도로 성적이 지금 매우 좋지 못해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지면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시 이번 시즌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라나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은 6경기 연속 이제 리그에서 무승부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뭐 지지 않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결과도 썩 지금 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그라나다가 좀 홈이다 보니까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최근 좀 그라나다가 좀 공격 전개가 어느 정도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득점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이제 그라나다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과연 카디스 상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상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총 2득점으로 득점도 많이 줄은 상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득점 기회도 이전에 비해 지금 많이 못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좀 공격 흐름이 안 좋은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다소 힘들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시즌 뭐 극초반만 해도 그라나다가 성적이 저조했었다고 해도 이게 공격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좀 반전을 만들 만한 그런 기대가 있었긴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공격마저 많이 시들해지다 보니 그라나다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지금 몇 개월간 이제 리그에서 승도 없고 공격도 많이 지금 침체된 그라나다를 믿고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카디스 사이드 볼게요. 카디스 프랜스. 네,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거는 무승부 도전. 그리고 예, 2.5 기준은 이거는 네,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디스 프랜스는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 자, 일단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라바가 시즌 아웃이 됐고, 그리고 나초 또한 지금 결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전에 비해 좀 수비 뎁스가 얇아지긴 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비니시우스가 이제 돌아오면서 지금 전력이 더 보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의 아까 복귀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팀 내 지금 핵심 공격수인 무리키를 비롯해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제 누수 및 그리고 이제 복귀 선수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하게나마 남겼습니다. 자, 일단 이제 레알 마드리드 현재 지금 3연승 중으로 여전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리그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로나와 승점이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1위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 승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역시 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잡고 와야 되는 경기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오사수나 상대로 이제 홈에서 3골을 넣으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좀 득점력도 많이 좀 폭발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인 그런 마요르카긴 하지만, 자, 다만 이런 약간 좋은 흐름을 탄 마요르카라고 해도 지금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점유율에서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압박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제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빌드업도 좀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좀 마요르카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아무래도 전진하기도 좀 많이 힘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볼을 소유해도 이제 후방에서 도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레알 마드리드가 아무래도 좀 경기를 좀 지배하면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이제 공격진, 이제 뭐 미드진이 거의 다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완전체를 지금 구축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마요르카 상대로 더 좀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네, 그래도 지금 마요르카가 최근 흐름이 좋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승패를 본다면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볼게요. 레알 마드리드 승에 이거는 1엔디 기준 마인승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 그리고 1엔디 기준 마인승까지 네, 보도록 하고, 네, 이거는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타비고 대 이제 베티스. 자, 일단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네.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홈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3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나름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리그에서는 10경기 이상 지금 무패행진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셀타비고도 지금 홈에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베티스도 최근 승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는 경기도 없으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경기 템포는 좀 다소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주도권 같은 경우에는 원정이긴 해도 베티스가 좀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좀 주로 전개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셀타비고의 측면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역습 전개로 좀 틈틈이 득점 기회를 만들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 컬러에 대한 그런 좀 확실함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그런 점을 좀 잘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지금 뭐 셀타비고랑 베티스를 비교했을 때 뭐 지금 전체적인 뭐 전력, 경기력 모두 다 그래도 베티스가 우세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베티스가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수 밸런스 또한 지금 베티스가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물론 뭐 이제 셀타비고가 이제 베티스 상대로 이제 굉장히 좀 최근 우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건 뭐 베티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베티스 사이드 볼게요. 레알 베티스 이제 프렌스,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언더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티스 프렌스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네,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셀타비고와 이제 베티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로나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일단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일단 지로나 이번 시즌 굉장히 좀 기세가 좋죠. 네, 특히 지금 이제 10월 초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진 이후로 이제 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3개월 가까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게다가 이제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위인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이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 만약에 지로나가 2위에 되면은 잘하면은 이제 단독 1위까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세비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흐름 전환을 하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 좀 최근 지른 경기가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현재 원정 흐름은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쪽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이나 경기력 차이가 어느 정도 큰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우선 뭐 경기 양상을 또 간략하게나 봤을 때, 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좀 측면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경기도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양 팀 다 이제 공격 전환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역습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좀 템포 또한 좀 자연스럽게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기가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사실 지난 시즌만 해도 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정배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은 이제 지로나가 정배를 받아도 좀 충분히 납득이 될 정도로 지금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자, 다만 뭐 이제 이런 지로나가 그래도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보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지루나 햄무나 안 그래도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래도 언어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거는 그냥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로나 햄무 왈부 안 그래도 2.5 기준 오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라리가 경기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FA컵 16강전 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탈란타 대 이제 사솔로 FA컵 16강전. 자, 우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볼로냐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 이제 전부 다 이겼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무 4패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최근 양팀의 성적만 봤을 때는 좀 다소 상반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사솔로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루미나티님 구독 6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루미나티님 구독 6개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좀 빠른 템포로 경기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탈란타도 어느 정도 좀 템포 조절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사솔로가 워낙 좀 전지성이 좋고, 그리고 이제 볼을 소유하면 계속해서 좀 바로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사솔로 템포에 맞춰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빠른 템포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주도권 자체는 아탈란타가 홈이다 보니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그래도 지금 사솔로가 최근 성적이 좋진 않아요. 네. 하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솔로가 만약에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충분히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좀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흐름만 봤을 때 이제 아탈란타가 당연히 유리한 경기인 건 맞지만 아무래도 이 경기가 이제 컵 경기다 보니까 라인업 변수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솔로의 지금 공격력이 여전히 매섭다는 점까지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아탈란타의 좀 1.3대 승배당은 저는 배당 대비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네, 아탈란타 승보다는 배당 대비 사솔로 좀 프랜승 도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사솔로 사이드 볼게요. 사솔로 프랜승. 네, 안 그럼 어노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네, 오버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탈란타랑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아탈란타 승인 배당이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솔로 프랜승 도전하거나 안 그럼 어노바는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FA컵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경기죠. 프랑스 슈퍼컵 이제 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덴벨레와 파비안 루이즈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슈퍼컵 경기로 이제 이 경기의 승리팀이 이제 우승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이제 풀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경기만 이제 이기면은 바로 이제 우승 트로피 하나를 이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파리든 툴루즈든 굉장히 좀 전력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좀 전력적으로 좀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네, 아무래도 이제 풀 대 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리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조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뭐 침투나 컵백 등 굉장히 좀 다양한 이런 공격 패턴을 통해 어느 정도 좀 툴루즈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볼을 소유하면은 이제 점유하기보다는 바로 이제 올라와서 공격적으로 좀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수비적으로 나서다가 이제 점점 좀 공격적인 플레이로 전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리 상대로 첫 실점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더 좀 툴루즈가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판 경기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실점을 하면은 이제 툴루즈가 뭐 몇 점 차로 지든 어쨌든 이제 점수를 좀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양 팀의 지금 전력 차도 크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도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파리가 좀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이 경기는 이제 파리 홈에서 이제 또 치러지기 때문에 뭐 홈 2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저도 이건 파리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서 네, 승패로 본다면은 이거는 네, 파리 생제르맹 승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1엔디 기준 네, 마인승까지도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승 그리고 1엔디 기준 마인승 그리고 3.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